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의 민족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연 손절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손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공유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자, 일단 손절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 손절은 시장이 내 예상과 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후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내 예상 범위를 넘어가면 그때는 내가 손실 마감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손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하는 행위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뭐냐면 기대 수익이 있는데 그 기대 수익을 벌기 위해서 내 투자 원금의 이만큼의 손실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3만 원인 가격이 한 2천만 원어치 정도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랬을 때 가격이 올라가 주면은 베스트겠지만, 자, 올라가지 않고 내려왔을 때 내가 얼마만큼 손실을 보게 되면은, 자, 이때는 스톱하고 나는 안전장치가 손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시장의 방향성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내가 또 다른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원금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있어야 하니, 자, 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여기서 난 탈출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손절인 거지요. 자, 손절은 역시 이제 장단점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손절의 장단점은요. 자, 내 계좌가 완전히 터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지켜진다는 이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사실 손절이라는 것도, 자, 한번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점차 손실이 커져서 최초로 내가 투자했던 투자 원금을 회복하려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필요한, 또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손절이라는 게 과연 꼭 필요한가? 자, 초보자 티를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가 내 스스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이때는 손절해야지 이렇게 기준이 좀 생기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필요한 것 질문은 자, 이런 것 같아요. 자, 손절은 필요로 한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한번 내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은 필요로 한가에 yes, no입니다. 필요로 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조금 애매모호하죠. 자, 어떨 때는 거래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거래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어떨 때는 손절이 없을 때 수익이 나고, 어떨 때는 손절이 또 있어야 수익이 좀 잘 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못하는 게, 자, 저희 투자의 민족 아카데미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 안에는 손절을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커뮤니티 다양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자, 그리고 또 초보자분들도 특히나 많이 들어오시는데, 자, 그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항상 손절을 하시면서 매매를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냐면 내가 손절을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냐면, 자, 내가 진입했던 진입자리가 틀렸습니다 라는 그것을 저한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초보자분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틀렸을 때 이거를 고쳐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다른 기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느 정도 나의 기법들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의 매매법이 진짜 시장에 통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럴 때는, 자, 어떨 때는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할 때도 생길 거예요. 자, 그 기준은 시장 상황과 내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손절한다.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각자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매 성향이 다들 다르죠. 자, 어떤 분들은 공격적인 매매 성향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매매 성향이 좀 보수적인 성향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것도 역시나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하겠다라는 그 범주가 다 다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손절을 언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리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한가? 자, 이거를 먼저 답변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상황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시는 게 우선적이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500만 원만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보다도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높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투자 성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가? 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 저희가 이제 투자 기법에는 마틴게일 기법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틴게일은 바로 물타기 기법인데요, 여러분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여기에서 한 계약만 들어갔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 밑에서 2배수만큼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 내려왔을 때는 또 2배수만큼 물타기를 하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약수 늘려서 리스크 테이킹 좀 많이 하면서 복구했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자, 그런 기법이 바로 마틴게일 기법이죠. 자, 그런데 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거나 혹은 손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끼시거나, 자, 혹은 심리적 안정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게 옳을까요, 아닐까요? 자, 아니죠.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오히려 물타기를 하지 말고 단일 계약으로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 바로 손절을 해버리는 게 가장 그분한테도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사실 이 손절이 꼭 필요한 도구인 건 맞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다만 또 항상 필요한 것만 아니다.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나의 심리적인, 자금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까지 투자의 민족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실전 트레이딩 채널 입장해 주시면 나스닥 복귀 분석 예측 영상을 매일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의 민족 채널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